안녕하세요.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나가야 하는데, 과목이, 교재가, 이 두 과목, 이 두 개의 교재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교재를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교재는 제 기본서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리해 놓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도 제가 일순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찰 승진, 그 다음에 경간부, 그 다음에 일경, 이 세 가지 문제가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조문 이론이 5%에서 7%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가 93에서 95%가 판례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 이론에 대해서는 시간 있을 때 충분히 공부를 해두시고 막판 들어와서는 판례지만 보더라도 95점 이상은 커버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 요약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것을 강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재를 보게 되면 약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냐면 기출지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기출지문이. 그래서 그 기출지문은 10여 년 동안에 고시에서부터 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출지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 요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깡그리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량을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조절해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4,000개 이상의 판례가 있는데 강량을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한 1,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요약집으로 치고는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요약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짜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가, 조금 더 두꺼워진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가는 분명하다 이거지. 그래서 요즘 문제가 단답식으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줄짜리로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들은 50점, 60점짜리도 다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교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게 합격자예요. 합격자. 그래서 경간부가 약 2,50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500명의 지원자가 있고 합격생이 50명이 나와요. 50명이 나오면 약 2.5%의 2%죠. 2%. 2%의 합격자만 요 칸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60에서 70점대 경간부 커트라인 75점 조금 넘대? 그럼 이것도 조금 더 떨어지겠죠? 50에서 60점대. 이것은요, 누구 교재를 보든지, 누구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혼자 열심히 해서 독학을 하든지, 이 정도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합격의 칸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분명히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어려워하는 과목들은 8, 90점 이상을 맞기가 어려워요. 근데 법 과목들은 최소한 못 맞아도 90점 이상을 때려줘야지 합격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이쪽 칸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 합격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책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겠지만 이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 조금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은 뭡니까? 매일마다 한 과목씩만 공부를 해주면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권화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 단권화를 해야 되냐면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각 과목마다 공부할 양이 책이 한 권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이 7월 달이에요. 그쵸? 내년도 2월에서 3월 달 시험을 보게 되는데 2011년 12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모든 과목들이 뭡니까? 여기서 모든 과목들이 단권화가 끝나야 된다는 거지. 끝나고 나서 1월 달부터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무작정 책을 펴자마자 암기할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평상시에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색깔 칠해놓고 한 건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고 안 하는지를 알고 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암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서 해줘야 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지금 2011년도 1년 동안 나온 최신 판례들 있죠. 최신 판례들을 여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신 판례. 그래서 제가
이때에 그 카페라든지 학원에서 아니면 동영상을 내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쪽에서 1월 달에 최신 판례를 들으시고, 제 교재의 판례는 6월 달까지 판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양은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뭘 해줘야 되냐면 1월 달에 경찰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경찰 승진 시험 100문제를 이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가지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책 외의 것은. 그것은 제가 다 봐요.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다 보고 체계적으로 쓰니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양을 늘리시면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총 7과목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 과목, 형법 한 과목만큼은 단권을 해놨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시라 이거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단권을 해주시면 좋은 거고, 안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권을 하는 것이 이순환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순환 때부터 하지 아니하고 늦가을 가서 하게 되면 그때 그 학생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빠른 거지, 그치? 단권하라는 것을 먼저 아는 친구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시간이 있을 때 하시고,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책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었던 것은 제가 나가는 교재에 대해서 약간 옮겨 적은 것도 좋은데 옮겨 적어 놓을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적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 문제 때문에 22회밖에 안 되니까 나가야 할 것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버리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교재 없으신 분들 프린트를 보시고, 먼저 순서는 조문 이론 요약집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 정리를 하는 순서로 할 테고, 수업의 강약의 빈도는 9대1 정도, 8대2 정도로 해서 판례 비중을 두고 나머지 일을 조문 이론 중심으로 할 테니까, 그리고 이 강의는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1회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기를 하실 때에는 연필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빨간, 파란, 검은색 요 세 가지면 되고요. 형광 사인펜들은 여러분들이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지 마시고 형광 사인펜은 겨울에 마식판 정리할 때 암기하기 힘들다라고 싶을 때 그때 색깔을 넣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바로 조문 이론 요약집을 먼저 정리를 할 테니까 2페이지 보기 바랍니다. 자, 제1강 서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형법의 의의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성격이 나와 있고, 기능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뿐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형법의 의의죠. 개념.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이다라고 해서 범죄를 법률 요건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 형사 제재를 규정한 것인데, 이때 형사 제재 속에는 밑에 줄 형벌과 보안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기출지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보안 처분은 형법과 무관하다. 이것이 과거 사법시험에 나온 것인데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밑줄 그라는 것만 밑줄 그으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거의 없어요. 자, 범위를 보시면, 자, 그 밑에 도표를 먼저 보시면, 자, 가급적이면 그 조문 이론에 관한 것은 판사를 하지 않아요. 자, 형사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고 형집행법이 있다. 자, 그 실체법 속에는 광의 형법과 협의 형법이 들어온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협의 형법은 우리나라 1953년도에 제정 공포된 형법전 하나이다.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광의 형법은 그 형식 여하는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이면 모두 다 들어오는 것인데, 특별형법, 행정형법, 상사형법, 조세형법 등이 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법으로서는 소송법이 있고요. 집행법으로서는 형집행법이나 소년법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협의형법은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 형법이다. 자, 형식적 밑줄 그시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 형법전은 총칙과 강칙으로 구별되는데, 자, 밑줄 긋니다. 형법전에는 실질적 의미 형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의 고소 같은 경우는 죄와 형벌에 관한 부분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요. 형의 집행이라든지 실효라든지 양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 광의 형법을 보게 되면 명칭이나 형식을 영하를 불문하고 범죄 밑줄, 형벌과 보안 처분 밑줄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이면 몽땅 다 형법 속에 들어오는 것을 광의 형법이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 실질적 밑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이쪽 속에 들어옵니다. 자, 구별 실익이 중요한데 여기서 2번만 체크. 자, 2번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 형법 밑줄.
자,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밑줄의 일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형식적 의미 형법이 모두 실적 의미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고죄의 고소라든지 양형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 형법이 몽땅 다 실질적 의미 수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우리 형법 제8조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 밑줄 거기다 쓰세요. 광의의 형법이라고 쓰시고, 다른 말로 이것이 위에서 나와 있던 실질적 의미 형법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형법학은 광의 형법학을 그 연구 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법시험 쪽인데 사법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고 대학교 모의고사에서나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고, 이것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칙금이나 관대료 등을 부과하는 질서위반법도 광의 형법 속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도 형법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2번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가뿐하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성격이 나와 있죠. 자, 지위는 됐고요. 자, 기범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가설 기범 있고 행위 기범 있고 재판, 평가, 의사결정 기범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특히 그 중에서 가설 기범을 보시게 되면 예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250조 1항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살인죄가 나와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다면, 그치? 뭐뭐에 처한다라고 하는 가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점에서 그 형식이 도덕과 종교기본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형식 밑줄. 그래서 도덕과 종교기본과 형법은 그 형식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내용에서는 똑같다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것이 명령적이냐 아니면 가설적이냐 라고 하는 형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뿐이기 때문에 구별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 있는데 재판규범 됐고, 중요한 것은 행위규범입니다. 자, 이 형법은 거기 나와 있듯이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명령함으로써 행위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 밑줄, 명령 밑줄,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기변명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250조 1항이고, 자, 부자기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퇴거불응죄인데, 이 퇴거불응죄는 퇴거하라 라고 하는 뭡니까? 자기를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고, 반면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자기를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규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기출지문은 법원직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가 규범이 있고 의사 결정 규범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A가 B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칼로 찔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B가 칼 맞고 죽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형법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250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사람을 죽이면 사형, 무기 5년의 징역 이상에 처한다는 말은,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결과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위고, 이것이 의도지, 생각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무기 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평가 규범에 반하지, 나쁘다는 평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결과가 가치에 반한다 라고 해서 결과 반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규범적 성격을 띈다? 평가 규범적 성격을 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전 분야에서 다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사람을 죽인다는 나쁜 생각을 가졌지. 이 나쁜 생각 자체가 뭡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의도 반가치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의도 반가치입니다. 근데 생각에 대한 반가치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무나 형법 자체가 심정 형법으로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후퇴해서 이 칼로 찌른 행위는 이 생각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행위 반가치로 써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 사형, 무기 5년 징역에 처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에게, 이 A라는 피고인에게 나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뭡니까? 의사결정 규범적 성격도 가울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법을 전체를 지배하는 이 쌍두마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